연말이 다가오면서 모임이 부쩍 많아졌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모든 모임에 꼭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주변에서 다 같이 모이자고 할 때 왠지 무조건 따라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안 가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내가 빠지면 괜히 어색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발길을 옮기지만 막상 참석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거나 아니면 피로감이 더 커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젊을 때처럼 여기저기 바쁘게 모임을 다니기보다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그저 모임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자리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나이니까요. 어떤 모임은 나를 지치게 하고 때론 불필요한 스트레스만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모임은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오랜 친구들과의 교감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죠.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하는 모임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적으로 나가야 할 모임이 있고 피해야 할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모임의 유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과연 어떤 모임이 나에게 필요하고 어떤 모임을 피해야 할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이러한 선택이 더 나은 삶을 만드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피해야 할 첫 번째 모임은 질투와 시기가 생겨 갈등을 일으키는 모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더 깊이 남게 되는데요. 실제로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에서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한 30년 차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매달 빠짐없이 참석했던 고등학교 동창회에 더는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몇 번 빠진 게 계기였지만 점점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자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줄 알았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갑자기 회비를 더 내야 한다거나 사업이 잘 된 사람은 밥을 더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니 심지어 어떤 친구는 그의 사업이 실패하길 바라는 듯한 말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심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응답자 중 67%가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질투와 시기를 느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쉽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 설정에 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친구의 성공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성공한 친구의 단점을 일부러 꼬집거나 험담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죠. 실제로 제가 손주들 이야기를 했을 때도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결혼하지 않은 친구도 있었던 겁니다. 무심코 했던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 친구는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허세라고 전하더군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노년기 상대적 박탈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남을 비교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인간관계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모임이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선택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각자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피해야 할 두 번째 모임은 술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입니다.
최근 만난 64세 김하은 씨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한두 잔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임이 끝나고 나면 마음의 상처가 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직장 관련 모임이지만 이제는 그 모임이 두렵기까지 하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옛 추억을 술 한 잔 곁들여 나누는 자리는 따뜻해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모임은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김 씨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며 술을 삼가겠다고 하자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웃으며 고작 그거 하나 때문에 못 마시냐며 권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 억지로 술을 마신 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죠.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러한 술 모임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술자리가 길어지기 일쑤고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말을 하게 되어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과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인데 누가 승진을 했고 누구 때문에 진급이 늦어졌는지에 대한 옛날 이야기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죠. 모임이 끝나고 나면 다음날 후회만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기 일쑤입니다. 술은 단순히 감정적인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 건강에도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알코올을 처리하기 어려워지며 간 기능이 저하되고 혈압 조절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약을 복용하는 경우 알코올과의 상호작용이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과음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친목 모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의 사람들은 같은 모임을 계속 참석한다고 합니다. 모임에 가지 않으면 될 것 같지만 오래된 인연을 끊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술 대신 다른 활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아침 산책 후 커피를 마시는 모임, 주말마다 등산을 하고 도시락을 나누는 모임, 함께 그림을 그리고 차를 마시는 모임 등 건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임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술 없이 모임이 가능할까? 하고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후회 없이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에 의존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건강한 모임이 주는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술에 기대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더 깊고 진솔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세 번째 모임은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혹시 모임에서 돌아온 후 갑자기 피곤하거나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일명 에너지 뱀파이어를 만났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65세 강은미 씨의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그녀는 얼마 전 노인 대학에서 만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진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심리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78%가 자주 만나는 모임에서 감정적 피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감정적 피로는 단순한 피곤함을 넘어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아들은 어쩌고 손주는 어쩌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죠. 어느 날은 제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다고 이야기하니 갑자기 그 친구는 손주가 영재교육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때 참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 이들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불행을 이야기할 때 은근히 즐거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대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우울증 발병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모일 때마다 암에 걸린 사람, 치매에 걸린 사람 이야기가 이어지니 저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쳐가고 있더군요. 셋째,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 자랑을 할 때는 더 심해지죠. 제 친구 중 한 명은 자녀가 아직 직장을 찾지 못한 상황인데 매번 큰 회사에서 큰 돈을 번다는 아들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상대방이 얼마나 속상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는 제한적입니다. 이 소중한 에너지를 누구와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우울증, 불면증 등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임 후에 내적으로 피로감이나 무거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남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지혜로운 인생 후반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4번째 모임은 품격이 없는 사람들과의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어도 품격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곤 합니다. 최근에 만난 68세 한미혜 씨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다니던 모임을 그만둔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솔직함을 넘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노인복지협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 중 비격식적인 대화와 행동이 상위 3위 안에 들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과 면역력 저하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품격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분명합니다. 첫째,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비웃습니다. 지난 모임에서 한 회원이 다른 사람의 옷차림을 비웃는 장면을 보고는 그가 얼마나 당황해하는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둘째, 오직 자신의 편의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약속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장소를 무조건 자신의 집 근처로 정하는 등 다른 사람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사적인 정보를 함부로 퍼뜨립니다. 한때 건강 문제를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퍼뜨린 이후로는 그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와 품위를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무례함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일명 노년퇴행 증후군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 조절 능력이 감소하고 과거에 억눌렀던 감정이 쉽게 표출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품격 없는 행동이 모임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고 오랜 시간 유지해온 관계마저 파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있으니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무례한 행동이 점점 더 심해져 결국 모임의 분위기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떠나가며 결국 30년 넘게 이어온 소중한 모임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품이 없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코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5번째 모임은 많은 사람이 모여 진정한 소통이 어려운 대규모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5명이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인원이 점점 늘어나더니 결국 모임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는 김나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차 모임으로 시작했던 소규모 모임이 어느덧 50명 이상의 대형 모임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작은 모임도 시간이 지나면 참가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지만 인원이 늘어나면서 대화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는 피상적인 대화만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규모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통의 질이 떨어집니다. 대화가 간단한 인사로 제한되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 모임에 가면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대화하고 다른 쪽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여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둘째, 모임의 규모가 커질수록 규칙과 의무가 늘어납니다. 어느 순간 회장을 선출해야 하고 회비를 걷어야 하며 봉사활동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자유롭고 편안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셋째, 인원이 늘어날수록 파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는 한편에서는 한 무리가, 다른 편에서는 또 다른 무리가 서로 견제하고 의식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회장 선출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모임이 커질수록 인간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인간관계는 정신 건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임이 커질수록 재정적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회원 수가 많아지면 회비가 증가하고 축하금과 부의금도 많아집니다. 매달 지출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단체 여행을 가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이러한 지출은 더욱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와 소수의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대규모 모임보다는 소규모 모임에서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임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진심과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용기를 내어 모임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피해야 할 5가지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임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모임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어려워지고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소중한 친구들과의 소규모 모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순간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여러 가지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진정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 큰 힘과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며 자신에게 맞는 모임을 선택하고 행복한 순간들을 만드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삶은 짧고 소중한 여정이니 그 여정 속에서 더 많은 사랑과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더욱 밝고 희망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